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중국의 전승절 연휴가 시작되면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제주로 몰리고 있는데요. 특히 이달 말부터 중추절에서 국경절까지 황금 연휴가 이어지는데 메르스 여파로 주춤했던 중국인 관광객이 회복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용을 숭상하는 중국인들이 빼놓지 않고 들르는 대표적 관광지인 용두암. 한동안 한산했던 이곳이 중국인들로 북적거립니다. 항일전쟁 승리 70주년을 맞아 중국의 연휴가 나흘 동안 이어지면서 중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제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济州岛离中国非常近，尤其过中秋了，过国庆节了，中国人我非常乐意过这边来玩，还有身边的朋友非常乐意过来玩。 메르스 사태 이후 일주일에 100편까지 줄었던 중국 노선의 항공기 운항 횟수가 200편으로 늘었고 전승절 연휴 기간 항공기 예약률은 70%를 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2, 3천 명에 불과했던 중국인 관광객들은 지난달 중순부터 8천 명으로 늘었습니다. 메르스 여파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다는 긍정적 신호입니다. 중국인 관광객 전담 여행사와 면세점, 숙박업소 등 관광업계도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한 전세기가 주 4편 정도가 있기 때문에 예약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통 인바운드가 10월 달부터는 거의 비수기 들어가는데 비수기가 없는 상태로 가지 않겠나 하는. 특히 이달 말부터 중국의 최대 명절인 중추절과 국경일을 앞두고 있어 모처럼 관광 특수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최근 발표된 제주도 조직진단 연구 용역에서 4.3 전담부서를 통폐합하는 방안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과거 4.3위원회를 폐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곤욕을 치렀던 원희룡 지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김찬현 기자입니다. 국가 추념일로 격상되면서 행사 규모가 더욱 커진 4.3 희생자 추념식. 제주도 4.3 지원과가 맡고 있는 대표적인 업무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밖에도 4.3 평화기념관 운영과 유족 지원, 유해 발굴 등 19개의 4.3 관련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주도가 발표한 조직진단 연구 용역에서는 4.3 지원과를 평화협력과와 합쳐 4.3 평화과를 신설하는 안이 제시됐습니다. 제주포럼과 국제교류를 맡는 평화협력과와 비슷한 업무가 많고 4.3을 국제화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4.3 단체는 평화협력과의 업무도 18개나 되는 만큼 4.3 관련 업무가 위축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무로 해서 불가피하게 또 소홀하게 된다면 뭐 속된 말로 뭐 잡고 뭐 놓친 격으로 이런 졸속을 범하지 않을까. 용역 결과에 따라 조직 개편이 이뤄지면 특별법 제정과 함께 생겼던 4.3 전담부서는 15년 만에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통폐합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계획치를 제시한 게 몇 프로 정도 우리가 이게 반영될 건지 그냥 그대로 그냥 아무나 지금 연구선대로 나올 건지 그 부분에 나중에 봐야죠. 한나라당 의원 시절 4.3위원회 폐지 법안에 서명했다 도지사 선거에서 논란이 일자 정확한 상황을 몰랐었다고 해명했던 원희룡 지사. 4.3 전담부서를 없앨 경우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여 제주도의 조직 개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현직 기자의 공무원 폭행 의혹에 대해 경찰이 해당 기자의 상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사건 현장 주변 CCTV 영상과 사건 당사자들의 지위를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은 지역일간지 기자 42살 현모 씨가 지난 19일 밤 제주시 연동거리에서 술을 함께 마시지 않겠다는 백 국장에게 팔꿈치 등으로 수차례 폭행한 것을 CCTV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을 그만두게 만들겠다는 협박도 주변 정황과 당사자들의 관계를 고려해 사실로 결론지었습니다. 사건이 있고 나서 현 씨는 김병립 제주시장과 6차례, 백 국장의 동료 직원과 10차례 통화했고 직원들은 백 국장에게 합의를 보라고 회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 씨는 김태환 전 지사와도 통화했고 이후 김 전 지사가 직접 백 국장에게 전화를 한 것도 확인됐습니다. 통화 과정에서 협박이나 강요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백 국장이 주변 사람들의 잇따른 회유에 대한 부담감과 공직사회의 무력감 때문에 투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무원 노조와 시민사회단체 등은 이번 사건을 고질적인 병폐라고 진단하고 권한유착의 폐해를 근절하기 위한 신고센터를 개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언론과 행정이 사실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두 기관 간의 담합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는 도민들의 알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 측면이 있고, 또한 아울러서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도민들의 세금을 낭비했던 몇 가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경찰이 현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함에 따라 해당 신문사는 현 씨를 보직 해임하고 대기 발령 조치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제주도 기자협회는 성명을 내고 현직 기자 공무원 폭행 사건으로 도민사회에 실망과 심려를 끼쳤다며 사과했습니다. 제주기협은 성명에서 이번 사건을 자성의 계기로 삼아 불미스러운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건에 연루된 기자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귀포 의료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해 직원을 채용하는 등 인사 업무를 방만하게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서귀포 의료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예산 범위를 넘어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고 다면 평가 없이 승진시키거나 인력을 확보 못해 의료 장비를 방치해온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관련자 13명에 대해 훈계나 주의 등 신분상 책임을 묻고 부적정하게 처리한 업무 32건에 대해서는 시정과 주의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네, 아침 출근길 쾌청한 가운데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고 있습니다. 이 낮에는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여전히 늦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해가 지고 나면 밤 공기는 선선하기 때문에 체온 조절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외출하실 때 작은 우산을 챙기셔야겠는데요. 차차 흐려져 밤부터 5에서 30mm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출근길 북부 지역은 어제 아침보다 선선한데요. 낮 기온은 26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부 지역의 기온 22도로 출발해서 28도까지 오르겠고요. 오늘도 남부 지역은 낮 동안 조금 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네, 현재 동부 지역의 기온 20도에서 21도, 낮 기온은 27도에서 28도가 예상됩니다. 산간 지역도 간간히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곳곳에 옅은 안개가 낀 곳이 있고요. 섬 지역은 예년 이맘때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네,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공항 대체로 맑은 가운데 광주와 김해공항에는 안개가 머물고 있습니다. 네, 내일 시작된 비는 모레 오후까지 이어진 뒤 차츰 그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0시 50분쯤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자군의 포구 서쪽 600m 해상에서 부산 선적의 180톤급 작업선과 3톤급 어선이 충돌해 어선이 침몰했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선에 타고 있던 선장 41살 신모 씨 등 4명은 안전하지만 어선 선장 66살 고모 씨는 실종됐습니다. 해경은 항공기 1대와 경비함정 10척을 투입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주의 폭염 일수가 60년 뒤에는 최대 30배까지 늘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립기상과학원은 현재 연평균 폭염 발생 일수가 서귀포 2.641, 제주 1.321에서 60년에서 80년 뒤에는 서귀포는 59.241, 제주시는 49.761 등으로 최소 5배에서 최대 30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또 연평균 열대야 발생 일수도 2배에서 4배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통해 제주도의 공공주도의 풍력개발 투자 활성화 계획은 민간 투자기업의 이익 확대를 위한 계획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제주에너지공사가 지구 선정과 인허가 절차만 대행하는 것은 공공주도라는 취지와 거리가 멀고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해상풍력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서라도 공기업을 유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지역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8개월째 전년 대비 0%대를 기록하면서 저성장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 제주사무소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 지역 소비자 물가지수는 109.38로 한 달 전보다 0.04%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한편 생활물가지수는 고등어와 오징어 등 생선류 가격이 떨어지면서 0.1% 하락했습니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채권 압류가 강화됩니다. 제주시는 지방세 체납자의 부동산과 자동차 압류의 경우 재산 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충당하는 데 제한이 많아 예금과 급여, 신용카드 매출 채권 등 유동성이 빠른 채권 재산을 우선 조사해 체납액을 징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120명에 대한 예금 재산을 조회한 뒤 즉시 압류할 방침입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